첫 번째 뉴스 가보죠. 집 앞에 나타난 수상한 남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검은색 옷 주먹, 건들건들 그냥 한참을 골목을 저렇게 서성입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수상해요. 이때 에어컨 실외기에 저렇게 다가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그 뒤로 실외기 뒤에다가 손을 쑥 넣고 사진까지 찰칵 인증샷. 도대체 왜? 그렇습니다. 실외기에다가 마약을 던져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팀장님, 던지기 수법이 진짜 저렇게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마약 거래에서 던지기 수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지난 2일 오후 부산진 경찰서에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수상한 남자가 집 앞에서 성인다고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자 집 주변에 CCTV를 확인해 봤더니 그 빌라 입구를 서성이면서 모자 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머니 손끝으로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은 빌라 1층에 보게 되면은 그 실내기가 있어요. 에어컨은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에 검은 봉지를 살짝 넣는 거 보이죠? 예. 저 안에 마약이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저걸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잘 놓은 다음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 사진을 찍은 다음에 구매자한테 보내주면은 구매자가 확인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던지기 수법인데 사실은 마약 던지기 수법을 왜 쓰냐면은 구매자나 판매자나 얼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신원을 숨기기 위해서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건을 저런데 놓기 때문에 몰래 가져가는 건데 경찰이 신고받은 지 1시간 반 만에 저 남자를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한 당시에 몸을 뒤져보니까 또 다른 마약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저 피해자는 사실상은 마약 판매청인 거죠. 그러니까 예. 던지기 수법을 쓰고 있는데 절대로 마약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아마 검거되면은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빨리 이어가죠. 청년들이 휴게소에서 한 일, 선행이었을까요? 악행이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는 경남 함안의 휴게소.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쓰레기장 앞에 딱 주차를 했어요. 정차를 하더니 남자가 그냥 여기저기서 3명이 내립니다. 트렁크를 열어요. 쓰레기가 한가득. 설마 제발 안 돼. 그러지 마. 거기다 놓지 마. 안 돼. 남자들 그냥 그 와중에 또 분리수거 손발이 척척 맞아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오더니 야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니까 다시 들고서 탑승. 하나만 가지고 가. 그 와중에 또 진짜 어지간히 좀 해라 진짜 이 기자. 네, 지난 13일 오후에 경남 함안 휴게소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목격자가 초등학교 딸아이와 함께 차 안에서 쉬던 중에 이 무단 투기 현장을 보고 제보를 했습니다. 이 청년 3명이 차량 트렁크를 열더니 이 쓰레기 3봉지와 박스 더미 그리고 스티로폼까지 골고루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한 청년은 부피가 커서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는지 어디에 놔야 하는지 한참 살펴보는 모습까지도 보이는데요. 그때 휴게소 직원이 나타나서 이 청년들을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고 이 휴게소 직원을 피해서 차량 뒷좌석에 올라탔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쓰레기를 버리던 구역에는 큰 글씨로 외부 쓰레기 반입 금지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을 읽어봤는데 충격적인 건 휴게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 그러니까 아까는 마약 던지기, 이거는 쓰레기 던지기. 그렇죠. 저 쓰레기 지금 구역은 왜 존재하냐면 저기서 뭔가 섭취를 하고 간단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쓰레기 지금 구역이고 쓰레기통인데 사실 폐기물 관리법 등등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무단으로 투기했을 때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공공장소잖아요. 예. 무단으로 그냥 사실은 저기서 뭐 구매한 게 아니고 저것을 집에서 아니면 생활 쓰레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렇죠. 버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또 지금 얘기에 따르면 저 사람들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물이 뭐 오염물이나 뭐 다른 거라면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근데 단순 생활 쓰레기라 그러면 과태료 처분 20에서 한 10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가 있고요. 그걸 떠나가지고 저게 돈이 얼마 한다고 저걸 저기서 합니까? 저걸 갖고 오면 저걸로 그대로 분리수거를 하면 되죠. 자기 공간에 집에서. 사실 시민의식이 또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가보죠. 아무것도 없는데 으르렁. 자, 이 반려견과 산책 중에 생긴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한 일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밤 12시 10분쯤 댕댕이와 저렇게 산책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곳을 응시하더니 막 하면서 막 하더니 낑낑낑낑 하면서 막 뒷걸음질 친 거 보셨죠? 왜? 아무것도 없어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쟤 괜히 어디를 막 쳐다보면서 저렇게 뒷걸음질을 치더니 꼬문을 뺍니다. 계속 경계하면서 낑낑낑낑 막 이러면서 자 하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역시. 근데 계속 쳐다보네. 쟤 뭘 보? 자, 하는 수 없이 저 견주가 집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급히 계단을 오르더니 딱 오르더니 계속 쟤왜 저래? 또 올라가더니 창문 밖으로 내다보나요? 아무튼 자, 팀장님, 어렸을 때 개나 고양이가 허공을 보고 왈왈 짖으면 귀신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귀신 보는 강아지라고 해서 그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뭐냐면은 영상 속에 있는 보호자하고 반려견하고 밤 12시 경에 10분이라고 그랬죠. 그 천변을 거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반려견이 허공을 뚫어듯이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으르릉 짖은 거예요. 그래서 뭐나 있냐 싶어가지고 그 보호자도 이렇게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려견이 알다시피 뒷걸음치고 겁이 난 모양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본인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섭긴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못 가고 우회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 집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분도.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알다시피 아파트에 도착했는데도 뭐 계단 아래를 살피다든지 아니면 감시하는 걸 보기 때문에 이 반려견 주인이 볼 때에도 좀 걱정이 된 것 같아요. 실제 우리 반려견이 귀신을 봤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강아지가 혹시 다른 거, 박쥐라든가 혹시 밤에 안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귀신을 본다는 거는 속설일 뿐이지 귀신 본 강아지를 저도 알지를 못해요.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아무튼 반려견 주인은 제가 보기에는 좀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아마 귀신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은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승현님 반려견 키우시잖아요. 예. 저런 경험 있으신가요? 원래 반려견이 이제 그 부엌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거실이라 그러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가 버뜩 일어나가지고 침대로 뿅 뛰어오르면서 이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럼 제가 바깥에 나가보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제가 그랬죠. 물러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물러가거라. 귀신이라는 얘기를 뭐 어떻게 둘러댄 것 같은데. 예. 네. 이 분위기 어쩔 거예요, 진짜. 박 변호사님. 예, 뭐 좀 저는 뭐 이제 강아지 대신 좀 사과해 주세요. 강아지를 뭐 저게 반려견을 키우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는 약간은 그런 거 있다고 보거든요. 뭐요? 동물들이 예컨대 뭐 지진 같은 게 뭐 이렇게 있으면 자연재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우리 개가 뭐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있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그 근처에 무슨 도둑이 왔다 갔다 했다든지 강아지 어떤 그런 어떤 촉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도 분위기는 살지 않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